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컴퓨터가 잠깐 다운이 돼서 우리가 50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 전 조사입니다. 자,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법에 따라서 보호관찰이라든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 다음에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어떤 소재지 그리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어떤 신체적, 심리적 특성, 여러 가지 상태, 그리고 정신성적 발달 과정, 성장 배경,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직업 생활 환경, 교우 관계, 범행 동기, 병력, 또 피해자와의 관계, 이제 병력이죠, 병력, 재범위성 이런 것들 피고인에 대한 사항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 전 이렇게 조사를 명시하고 있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친권 상실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해서 신문하거나 그리고 소속 보호 관찰관에게 어떻게 돼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진행하고 그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친권상실 청구입니다. 친권상실 청구는 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이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어떤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이 법원에 따라서 이제 민법 924조의 어떤 친권 상실 선고 또는 같은 법에 따라서 후견인 변경 결정을 이제 청구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후견인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후견인 변경 결정을 이제 청구해야 하고 다만 친권 상실 선고 후 또는 어떤 그런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또 우리가 법적으로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의 아동보호기관이라든지 뭐 성폭력과 관련돼선 성피해자 보호시설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와 관련된 어떤 청소년 쉼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구를 요청받은 이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이나 시설의 장에게 이제 결과를 이제 통보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 조치 결정이다. 그래서 법원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여기는 민법에 따라서 친권 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은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그는 또 법적인 기관에 따라 법에 따라서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해서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따른 배려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 관계인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떤 나이라든지 이 심리 상태, 그 다음에 시유장의 유무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심리 재판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떤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제 또 해야 할 그런 의무와 또 그런 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또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 법원의 어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성범죄 피해자를 어떤 조사하거나 심리 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조사를 한다든지 뭐 심리하고 그다음에 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어떻게 돼요? 줄여야 한다는 거죠.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영상물의 촬영 보존, 증거 보존 이제입니다.
자,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피해자의 어떤 진술 내용과 이런 조사 과정은 자, 비디오 녹화기나 그다음에 영상물 녹화 장치로 해서 촬영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반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쭉 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촬영 보존해서 보호해야 되고요. 검사 또는 이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어떤 조서의 사본을 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상해서 신청하게 할 수 있다라고 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자의 어떤 피해자 그리고 그 법정 대리인이 또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서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에 다른 증거물에 대해서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증거 보존의 청구를 할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동과 이런 어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의 어떤 성범죄 피해자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대상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런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있고요. 자, 신뢰관계에 있는 이제 사람과의 동석이다. 자,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나 피해자 또는 어떤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 재판의 지정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제 동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1항은 수사기관이 어떤 1항의 어떤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해서 이제 준용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해서 또 동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비밀 누설 금지는 자,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하여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또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주소, 연령, 성별, 학교 또는 직업, 용모 그리고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인적 사항이나 사진 그리고 그 아동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제 비밀 누설 금지법이 이제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각종 이제 군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기관 또 이런 공무원이 있는 사람들은 또 서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약서.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는 어떤 서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5조 및 제44조의 어떤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타인에게 정말 누설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법이 비밀누설 금지법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 그 다음에 대상 아동, 청소년의 어떤 주소나 성명, 연령, 학교, 직업, 용모, 그 다음에 그 아동 청소년의 특정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뭐 사진, 신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진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사진을 갖다가 올리는데 여기도 반드시 이런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나 사람 사진은 좀 이렇게 가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비밀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또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인대는 양벌 규정입니다. 자, 법인의 대표자나 또 법인 또는 어떤 개인의 대리인, 그 다음에 사용인, 그 밖에 어떤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항에 따라서 이런 어떤 법에 따라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어떤 벌규명을 가할 수 있다라고 이 법에 쭉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법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로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 원 어떤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벌 규정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벌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벌금을 또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법에 또 그런 또 법에 대한 어떤 제재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의 신고, 그다음에 응급조치와 지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어떤 성범죄 신고입니다. 자, 누구든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즉시 어떻게 돼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많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특히 이제 그 기관이나 시설, 단체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 그 다음에 학교, 초중등부 학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이제 초중등법에 의해서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 또는 위탁시설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가보니까 국제자유도시가 있거든요. 이제 국제자유도시에 그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어떤 특법법에 설치된 어떤 국제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의료기관들,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 특히 이제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그 다음에 이제 교습소 같은데 학원이나 뭐 이런 어떤 학원들, 교습소, 그 다음에 그 성매매 피해 상담소,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 상담소,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시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쉼터, 재활센터, 청소년 보호나 재활센터, 그 다음에 체육센터, 단체,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런 기관들이나 시설 그런 것들은 즉시 이제 성범죄의 사실을 발생하게 될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어떤 자격 취득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인한 자,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여기는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떤 면에서는 법에 의해서 어떤 각 기관이라든지 시설 또는 어떤 단체의 장과 어떤 그 기관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에 대해서 성범죄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교육기관 성범죄 관련된 어떤 그런 교육기관은 이런 기관과 이런 종사자와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 상담 치료입니다. 보호 상담 치료. 자, 국가는 피해 아동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제40자였던 상담 시설 또는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어떤 법률에 따라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 상담이나 어떤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이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항은 뭐냐면 피해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러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나 이런 프로그램을 요청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이런 아동에 대한 그런 치료나 치료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 성매매, 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나 이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 아동, 이 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 아동이라든지 이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과 연계해서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하는 이 교육과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야 된다. 근데 어느 것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를 이제 하여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자,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유해를 배제하고 보호가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어떤 그런 보호 관찰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해 아동으로부터 해서 5가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자, 가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관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인정할 때 보호 관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어떤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요. 자,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가해자 또는 이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기부법 제2조 1항의 1호에 따라서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해서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5조 법에 따라서 보호시설에 대한 어떤 보호위탁 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피해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보호 처분의 판결입니다. 자, 법원은 이 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의 보호 처분에 이 청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이 판결로 보호 처분을 어떤 신고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을 평가할 수 있고 이 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항에 따라서 보호처분 기간에 어떤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어떤 그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도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있고 연장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게 돼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구속을 만약에 이제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을 한다 그러면 구속은 하루 이상 구속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구속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이제 구속 조치를 이제 우리가 법원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구속 결정을 이제 법원이 구속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구속이 되는 거고 이제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속을 할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또 연장해서 또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호처분 청구 사건의 판결은 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 보호 처분 후에 주거 등을 옮길 때는 어떻게 돼요? 관할 법원에 이 보호 처분 이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예방 조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 법원이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자, 법원은 이 보호 처분 결정을 할 때는 검사나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그 다음에 보호 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 여기에 각각 어떻게 돼요?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게 뭐냐면, 자, 보호시설이 민간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 기관일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여기 보호 처분의 변경과 종결이 있다. 변경과 종결.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제 변경과 종결을 보면 자, 검사는 제 42조에 따라서 보호 처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종결을 어디에다가 해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은 이 청구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해당 보호 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어떤 보호에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한 후에 보호 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고 종결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부로 막 하는 것도 아니라 법원은 또 검찰이나 경찰은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그것들은 이제 또 변경 종결을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거기에다 신청을 해서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가해 청소년의 이제 이 처리입니다. 자, 가해 청소년의 처리는 자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에 의해 따라서 여러 개 따라서 죄를 범한 경우에 이런 수사기관은 신속히 어떻게 돼요?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송년부에 송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이 아동 청소년이 이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죄를 범하면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어떻게 돼요? 그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제 그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호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보호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년법 제32조 1항에 있어서 보호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한다. 이 감호 위탁이라는 건 뭔지 알죠?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감독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감독하고 보호하는 거. 누구한테 위탁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독하고 보호하는 어떤 기관에 위탁한. 그다음에 이제 보호 처분은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그다음에 보호 관찰관의 단기 보호 관찰, 그다음에 장기 보호 관찰, 그다음에 아동 복지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할 수 있고요.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어떤 그 소년원에 송치해야 되고 단기 소년원 송치와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보호라든지 재활센터에서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보호 처분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이 법에 따라서 뭐 가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돼요? 가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의 어떤 법정 대리인 등에게 죄송합니다. 법정 대리인에게 이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제 법에 따라서 관할 법원의 어떤 소년부에 송치된
이 뭐 가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이런 수강 명령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검사는 가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이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상담 과정을 마쳐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보호 시설과 이제 우리가 상담 시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시설과 상담 시설. 자, 보호 시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 지원 시설,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요 같은 법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 쉼터 또는 이 청소년 보호부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 재센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6조 제1항에서 상담시설의 각 호의 업무, 그 다음에 대상 아동 청소년 보호 자립 지원, 그 다음에 장기 치료가 필요한 대상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담 시설과 이제 상담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 상담 시설은 이제 성매매 방지 및 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피해 상담소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보면 자 7조부터 18조까지 어떤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이런 법들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떤 그런 상담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만 이용하면 됩니다. 자,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위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이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밖에 이거 말고도 이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폭력 피해 상담소라든지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 이 보호자 시설의 업무에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법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어떤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긴급히 보호를 필요하는 경우에 피해 아동 청소년을 어떤 병원이나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 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아동 청소년 신체적 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 소송과 그 다음에 피해 배상 청구 등의 어떤 사법 처리 절차에 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범죄의 어떤 가해 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과 그 법정 대리인에 대한 어떤 교육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이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범죄의 어떤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범죄라든지 그 피해에 대한 어떤 조사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성폭력 관계 방지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렸고요. 자, 10번째는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죠. 이제 구청장은 성매매 피해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조부터 15조까지 어떤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상담 및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병원이나 어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이 법률에 따라서 지원시설에 데려다 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시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그 다음에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 다음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등에 관한 어떤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로서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여기에서 보면 어떤 업무가 있느냐 하면 뭐 진로 상담 지원, 그 다음에 진학 상담 지원, 직업 훈련, 교육 훈련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뤄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성매매에 대한 어떤 피해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고도 상당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그런 제재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 학생들의 스스로 건전한 어떤 그런 청년 또 어떤 성인으로서 성장해 갈 것인가, 이것도 또한 우리 정부로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 공개와 이제 취업 제한입니다. 취업 제한. 그래서 등록 정보를 이제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법원은 이제 밑에 여기에 이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결로 이 공개 정보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이 특례법에 따라서 등록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이 공개 명령이 이제 되어 있고, 그거를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이제 선고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다음에 그 밖에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 공개하게 돼 있죠. 공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냐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이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쭉 법에 따라서 이제 있는 자들을 범죄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장애인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게 또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등록 기간의 공개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이제 그거를 기산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등록 정보의 어떤 공개 이 기간은 어떻게 돼요?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이제 우리가 기산된다고 얘기를 했죠. 다만 공개 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 가무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 가무의 전부, 그리고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될 때부터 이제 기산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등록 정보의 등록 인원이 등록 원인이 된 이런 성범죄와 어떤 경합된 범죄, 그 다음에 등록 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에서 재판을 받게 된 어떤 다른 범죄가 있다 그러면, 그런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에 등록 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 기간에 넣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이런 등록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 이제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성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는 실거주, 이제 실제 거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등록 대상, 이 성범죄 이제 요지가 있죠. 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특정 범죄에 대한 어떤 보호 관찰,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명시가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되면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그거를 이제 또 뭐 하여튼간에 뭐 안 차고 나오는지 뜯고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지금 많이 진행돼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등록정보지 고지입니다. 등록정보지. 자, 법원은 공개 대상자 중에서 여기 밑에 있는 이제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판결로 공개 명령 기간 동안에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칙에 따라서 이제 공지하게끔 이제 명령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대신 이제 성범죄 사건의 어떤 판결과 동시에 이제 선결을 해야 되는데,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의 경우가 있고 그 밖에 신상 정보를 고지해서는 아니 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공개 대상자는 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자, 이 내용들이 여기 쭉 있죠. 이런 것들은 법적인 거 한번 찾아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성폭력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이제 이런 판단되는 자,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기를 이런 고지할 이제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제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이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 어떤 면에서는 선고받은 자로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 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어떻게 돼요? 1개월 이내에 그걸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 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이제 1개월 이내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변경 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정보는 어떻게 되냐면, 자, 고지 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뭐 주소나 뭐 실거주지, 상세 주소를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고지하게 되어 있고, 자, 고지 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고지 정보의 어떤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를 이제 또 어디에다 하냐면 거주지의 읍면동 아동 청소년의 어떤 친권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있는 어떤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어떤 장,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의 장,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와 그 다음에 동주민자치센터 여기에 장, 이런 어떤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어떤 과외의 이 교습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 교습 학습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 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는 이렇게 이제 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지해야 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고지할 때 다른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사를 갔는지 우리 지역에 또 우리와 관련된 그런 보육시설 뭐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가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로 전출을 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고지명령의 이제 집행입니다. 자, 고지명령. 자,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자,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결물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송달을 해야 하고요. 자, 법무부 장관은 이 법에 따라서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 등록, 그 다음에
변경 등록 시 고지 대상자, 고지 기간,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규정된 고지 정보를 이제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제 송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고지 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에 출소 1개월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고지 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고지 대상자의 출소 거주지 그리고 상세 주소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제 송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법에 따라서 고지 정보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 보호식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장, 그다음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육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 교과 교습 이 교습 학원의 장,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 시설의 장에게 이제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이 주민자치센터의 게시판에 이제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고지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 고지 명령의 집행 이후에 관할 구역의 출생 신고라든지 입양 신고, 그다음에 전입 신고가 된 아동 청소년의 어떤 친권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있는 가구, 뭐 관할 구역의 어떤 설립 설치된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등학교 그 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이 교습소의 관련 원장,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센터의 어떤 그런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지 대상의 고지 정보를 어떻게 돼요?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고지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에 이제 게시를 하지만 우편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런 고지 명령을 관할 구역에 어떤 그런 그 관련 기관, 금방 계속 얘기했던 그런 기관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지 명령을 집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금방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개 명령을 집행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거 이제 그를 이제 공개 명령을 집행해야 되는데, 자, 이 공개 명령은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원은 자, 공개 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며칠 이내? 자, 14일 이내에 자, 법무부 장관에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 공개기간 동안에 공개 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 등록과 변경 등록 시 이 공개 대상자라든지 공개 기간과 같은 이런 어떤 조항에 따라서, 법 조항에 따라서 규정된 공개 정보를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제 송부를 해야 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공개 명령에 대한 어떤 이제 집행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이제 어떤 취업 제한이다. 이 취업 제한. 그래서 자, 이 법원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이 성인 대상 성범죄 또 형 또는 이 치료 가물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판결이죠. 뭐 약식 명령을 포함해서 이제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가물의 전부 일부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동안에 이제 따라서 시설이나 기관 사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어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이나 어떤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 경우에 이제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제 특별히 있다고 이제 한다 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뭐 다 할 수 있는 거는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그 학교, 그다음에 이제 뭐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그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서 이제 운영되는 이제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거나 위탁하는 어떤 학교 지원 시설 또는 위탁교육 시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그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국제자유도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설립된 국제학교, 그다음에 학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어떤 교습 관련된 이것에 이제 의해서 설립된 교습소, 여기는 이제 뭐 다른 그 학원들 뭐 이런 교습들이 많잖아요. 개인 교습소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시설, 그다음에 이제 뭐 청소년 쉼터, 어린이집, 그다음에 이제 통합 어떤 그런 아동복지법에 따른 어떤 수행 기관, 그다음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따른 그 성매매 피해 상담소,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에 따라서 여기 체육시설의 어떤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이제 의료원이죠, 의료원. 그다음에 이제 게임 산업 진행에 따라서 이제 뭐 인터넷 게임 시설, 그다음에 이제 경기업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기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이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고 주관하고 운영하는 이런 사업장, 그다음에 이제 대성문화예술기획업소, 그다음에 이제 그 아동 청소년 또는 고용 출입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시설 기관, 이런 것들에는 이제 제한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취업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성범죄 경력자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제 여기 밑에 요구에 따라서 성범죄로 취업 제한을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점검 확인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 성범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이제 법에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밖에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경기업을 향하는 법인, 이런 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1회 이상 점검 확인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보호 관찰입니다. 자, 보호 관찰 명령입니다. 자, 검사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형의 어떤 집행이 종료될 때부터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검사가 특정 범죄에 대한 이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 관찰 명령 청구의 경우에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법에서 61조 1항을 찾아보시면 이제 우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법원은 이 공소가 제기되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어떻게 돼요? 보호관찰 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되고 또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 기간을 보호관찰 명령을 병가해서 선고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 보호관찰 대상자 신고입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 사항을 출소 전에 어떻게 미리 교도소, 그 다음에 소년교도소, 구치소, 군교도소, 치료감호시설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런 내용들을 또 재발 방지하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보호관찰의 종류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어떤 이런 관찰 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법에 대해서만 이제 여러 가지 쭉 알다 보니까 참 너무 많이 이제 따분한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그다음에 어떤 기본법을 먼저 보고 우리가 기본법을 먼저 보고 청소년 이런 보호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취업과 관련되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게 한번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또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이제 그 8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